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시고 군사 전문가기도 하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어이구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뭐 좋은 일로 이렇게 뵈야 되는데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은 여전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네. 뭐 앞이 잘 안 보이는. 일단 군사 전문가기도 하시지만 또 한반도 전문가시니까요. 네. 남북 관계를 지금 총평하신다면 어떤 상황입니까? 글쎄 뭐 어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도 자세히 보면은 네. 굉장히 주변 정세를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어떤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세계 정세에서 이렇게 그 어떤 거대한 물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게 남과 북의 공히 인식이 돼 가고 있다는 네네.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이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여태까지 세계 정세가 어떤 느슨한 분쟁의 춘추 시대였다면 이제는 격렬한 분쟁의 전국 시대로 바뀌는 그런 어떤 네. 분기점으로 보여지고.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겁이 나는데요. 좀 겁나는 얘기예요, 사실은. 우크라이나 사태,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우선은 그 지금은 이제 강대국 정치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있는 와중에 네네. 러시아가 다시 도전장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미국 당극 질서의 30년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이제부터는 격렬한 어떤 그 패권 경쟁이라고까지는 뭐하겠지만은 전략 경쟁이 심화된다. 천하 삼분지계. 이제 중국, 러시아, 여태까지는 미국.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였다면 최소한 30년 이상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그건 아마 소련 해체 이후에 계속 온 질서였겠죠. 그 질서가 G2로 가면서 중국이 끼어들고 최근 러시아까지 끼어들면서 3분 구도로 갈지도 모르는. 그럼 국제 정세는 요동치는 거네요 지금요. 그렇죠. 뭐 그 제갈량이 이제 그 조조를 상대로 해서 저 오나라 위나라 총나라 천하 삼분지계 전략을 구사했는데 그게 지금 푸틴의 전략 아니겠어요? 그런 식으로 가면서 자꾸 분쟁이 격화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지상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항공전이 등장하고 이제는 뭐 핵전쟁까지도 암시되는 또 뭐 3차 대전을 경고하는 이런 상황으로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할 능력보다는 분쟁을 분쟁에 끌려다가는 이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과연 강 건너 불이겠냐, 우리한테도 발등에 불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네요. 또 하나는 이런 경각심이죠. 김 의원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? 이제 좀 패권 국가가 아니고 큰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분쟁을 한다면 이럴 땐 국제사회에서 심판도 볼 수 있잖아요. 미국이 심판 노릇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중국도 그렇고. 그런데 강대국 1, 2, 3등이 경쟁을 하면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존 로크가 얘기한 어떤 그 이성과 인권, 법치의 질서라기보다는 홉스가 얘기한 리바이어던 만인 대 만인의 투쟁, 각자 도생의 시대. 이래 피로 물든 리바이어던의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도 누가 이기느냐로 자꾸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로 프레임을 빨리 바꿔줘야지. 이게 누가 승자가 누가 있습니까? 솔직히 얘기해서. 그렇죠. 전쟁이라는 게 결국 이겼다 하더라도 그 이긴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. 사람들 그러니까 이겨도 다치고. 지는 전쟁. 그렇죠. 그러니까 희생을 막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태까지 있었던 그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가 지속 가능하겠냐. 규칙이란 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냐. 아니, 대한민국 입장에서 정말 심각해지는 게 우리는 흔히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정말 만약에 국제 질서가 더 심각해지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겠네요. 그럴 때 이제 국가의 불안,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은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. 국방비 더 쓰고, 뭐 손해가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도 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왜냐하면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총 맞아 죽는 게 더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국가라는 본성이 어떤 안보 추구 국가가 된다는 것이고
그러면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고 이런 어떤 걸 더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그런 사이에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가듯이 이제 그 경제라는 건 서서히 쇠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평화 수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런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단층선에서 뭐 얼마든지 휘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김 의원님 말씀 듣고 자꾸 겁이 나는데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네.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. 네. 그리고 일종의 좌파 정권이랄까 뭐 이런 데서 뭐 반일, 뭐 죽창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본과 관계도 틀어졌고 그런 걸 정상화하겠다. 이런 얘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.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되죠. 불안한 거네요. 네, 굉장히 당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그 선입관을 일단은 벗어나야 되거든요. 네네. 지금 급한 게 한미일 공조냐? 저는 그것보다도 북중러 공조를 막는 게 더 급하다고 봐요. 북중러 공조를 막는 만약에 것. 네. 어제 그저께 열병식에서 북한이 이제 신형 무기를 아주 화려하게 선보였거든요. 네. 그다음에 굉장히 공세적인 핵 전략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그 핵 미사일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뭐 엔지니어 5명만 파견하면 됩니다, 사실은. 그러면은 이미 갖춰져 있기 이 때문에 미사일이 지금은 모형 같고 시험 단계지만 완성 단계로 바뀌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붙어버리는 이런 상황. 새로운 사태네요. 얼마나 끔찍합니까? 네. 제가 계속 그거 경고하고 있어요. 또 저기 국제 제재가 북한을 이제 고립시켰는데 거기에 중국, 러시아가 동참을 해왔어요, 여태까지. 네네. 그런데 이제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북중러가 뭉치는 게 한미일은 원래 자유진영 국가로 네네. 군사 협력을 해왔어요. 네네. 원래 해왔습니다. 그런데 북중러는 안 해왔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그 하나의 작용 대 반작용으로 한미일이 뭉쳐? 그럼 북중러도 결속하자. 지금 전략적 연대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나오고 있어요.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우리한테는 긴급하고 화급한 문제입니까? 우리가 동맹하는 동안에 저쪽도 동맹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북한은 이제 예선전이 되는 거고 본선 결승전 뭐 이런 게 강대국 정치에 함몰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냉전이 이제 도래하는 건데 제가 좀 우리 국민 시민들과 대화하고 싶은 건 우리가 냉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? 우리는 냉전을 한반도에서는 과연? 대한민국 국민이나 뭐 이북이나 이런 데는 소모품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성찰적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만약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합의됐더라면 지금 미국의 사찰단 1,400명이 영변에서 상주하면서 270개 그 핵단지 건물을 다 사찰하고 있을 거거든요. 네. ICBM 발사도 없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냉전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이 냉전은 이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저는 아주 실존적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국민이 총의를 모아야 될 문제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실존적 고민이고 어떤 의미에서 죽느냐 사느냐 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 과장이 아닌 거네요. 저는 그게 그저께 북한의 열병식과 네. 그 같은 날 나온 러시아의 라버노프 그 외무장관의 발언 그게 한 날 한시에 나왔는데 네네. 똑같은 말 김정은 위원장 연설과 러시아 외교부 장관의 똑같은 말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겠답니다. 우선 러시아는 3차 대전을 경고하면서 핵전쟁 위험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.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? 몇 번 얘기했죠. 예, 그 계속 이렇게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면 전술핵 무기 이런 거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저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보십시오. 핵 무력은 전쟁 억제라는 본래 목적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. 네.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면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무기다. 그러니까 핵무기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변하고 있는 게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한날 한시에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뭘 뜻하는 건가? 저는 그런 점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평화는 이거는 뭐 어떤 그 동맹은 해서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노력을 평화에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. 궁금한 게요. 이제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됐던 건 나가사키 히로시마니까 그것도 네. 1945년 8월의 일입니다. 네. 지금 만약
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만 핵무기가 어느 지역에서라도 사용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예요. 네. 지금 강대국이 자꾸 핵전쟁의 그 문턱을 낮추고 있어요. 네네. 푸틴이야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네네. 최근에 핵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?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전술핵 개발을 다시 천명하면서 그 핵전쟁을 교리를 바꿨단 말이죠.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다시 뒤바꾼 거예요. 네네. 핵 없는 세상으로. 네네.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흔들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언가 그 냉전 시대에 사용할 수 없었던 핵무기가 사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억지력이 된다고 하면서 위력이 작은 전술핵을 선호하는 듯한 경향이 동서양에서 같이 나타난다면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 당장 전술핵을 미국과 공유한다든가 자체 핵무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네네.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깊은 고민인데 이웃의 일본은 이미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거기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새로운 핵시대가 왔다. 하여튼 작은 핵이든 어떤 핵무기가 만약 실제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면 이제 그 냉전 이래로 있었던 어떤 그 핵 질서의 국제 질서는 여기서 이제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죠. 그럼 우리도 뭐 억지력을 그때는 어떻게 갖출 것인가? 첨단 무기로 되냐? 네. 킬체인 갖고 되냐? 네. 안 되면은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? 이런 논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. 아주 끔찍한 파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네요. 네. 자, 시간은 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, 새 정부가 네. 정말 꼭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. 한반도인의 삶을 위해서 네. 헌법 수호라는 게 결국 국민을 수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. 그러니까 어떤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. 네. 뭐 필요하죠. 그러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느냐? 그것은 외교거든요. 네. 그런데 국방이 외교를 제압하고 압도해버리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무장 국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거든요. 그러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국가 역량 이걸 좀 종합적으로 사고하셔라. 네.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전 정부의 정책을 급번침하지 마시라. 그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. 이전 이런 정부 것들을 거니까 무조건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는 네,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 그렇습니다. 네,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누가 이기냐 지냐로 볼 게 아니다. 그렇습니다. 매우- 어느 한쪽에 줄 서려고 하고 네. 가다만 이런 편승하는 사고는 좀 자제해야 될 것이다. 네, 매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주신 김종대 의원님 감사하고요. 또 화요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